안녕하세요. 톡닥터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당뇨와 관련한 합병증 가운데 당뇨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족부 절단 사유 1위를 차지할 만큼 무서운 질환이지만 통증이 크지 않고 발이라는 이유로 관심이 덜해서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오늘 톡닥터토닥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종길 선생님과 함께 당뇨발의 위험성과 예방법, 치료 과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당뇨발 들었을 때 어떤 질환일지 살짝 짐작은 가지만 이 교통사고를 제외한 족부 절단 사유 1위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당뇨발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당뇨 환자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은 당뇨병이 있으며 65세 이상 3명 중 1명이 당뇨의 질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 중에 당뇨발은 25% 정도에서 발생하는데요. 이 중 하지 절단하는 경우는 당뇨 환자 1000명 중 매년 6명에서 8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당뇨발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당뇨발은 당뇨 환자의 발에 생긴 염증 및 궤양을 말합니다. 대부분 작은 피부 손상에서 시작되지만 조기에 신속히 치료하지 않은 경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발과 다리의 절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손과 발은 말단 부위이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염증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당뇨 환자의 경우에 합병증으로 이렇게 절단에까지 이를 수 있다니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당뇨발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당뇨가 오래되면 여러 합병증이 잘 생기는데 그중에 혈관과 신경에 생기는 합병증을 혈관병증,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혈관병증은 혈관에 석회가 많이 생겨 피가 잘 통하지 않게 되는데 주로 다리 쪽 하지에서 잘 나타납니다. 신경병증은 말초신경에 변성이 생기면서 일반인은 느끼지 못하는 이상한 감각을 느끼게 되는데요. 신경병증이 심하게 되면 발의 감각이 묻어져 다치거나 부딪혀도 잘 느끼지 못하고 작은 상처가 생겨도 인지를 잘 하지 못해 방치하게 됩니다. 게다가 당뇨 환자는 피가 잘 통하지 않아 상처도 잘 낫지 않고 점점 염증이 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에 당뇨 합병증이 생긴 신경병증의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한 감각들을 느끼게 되나요? 고춧가루를 뿌린 듯이 화끈거리거나 전기가 오는 것처럼 저릿한 느낌과 함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스티커가 발바닥에 붙은 것 같은 무딘 감각 또는 신발 안에 모래가 들어간 느낌이나 스펀지를 밟는 것 같은 이상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당뇨를 앓고 있으면서 평소 같지 않게 이런 특이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을 해야 할 텐데요. 병원에서는 당뇨발을 어떤 방법으로 진단하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에 염증이 있는지 살펴보고 발이 빨갛게 부었거나 열감이 있거나 눌렀을 때 통증이 있으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엑스레이 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검사를 하면 당뇨발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뼈가 녹거나 염증으로 인한 기포가 생겼는지 확인하는데요. 만약 피부 더 깊은 곳에 조직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뼈에 염증이 발생한 골수염의 진단을 위해서는 MRI를 촬영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혈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혈관 조영술이나 CT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보신 당뇨발 환자 가운데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들이 있다면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요? 당뇨발이라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당뇨 환자에서 생기는 작은 상처가 아니고 이것들이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과 연결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뇨가 오래되신 분들은 콩팥이 안 좋으시고 심장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민간요법을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상처를 지속하게 되면 염증이 심해지고 그런 것들이 전신으로 퍼져서 폐혈증들이 오고 또 그게 다른 기관에 영향을 줘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진단과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광고, 다른 병원에서 진단하시는 것보다 가능하면 한 번에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큰 병원, 종합병원에서 처음부터 진료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당뇨 환자 4명 중 1명이 앓고 있고 또 심한 경우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작은 상처도 눈여겨봐야 하는 당뇨발.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당뇨발에 대해 좀 더 쉽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당뇨발이 잘 발생하는 계절이 있다. 그렇다면 O, 그렇지 않으면 X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당뇨발은 계절과 관계없이 염증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X 선택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X. 잘 맞추셨습니다. 당뇨발과 계절성에 대한 연구에서 당뇨발이 더 잘 생기는 계절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과 7월, 11월에 당뇨발 절단이 더 많이 된다는 연구는 있습니다. 이렇게 3월, 7월 그리고 11월에 당뇨발 절단이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당뇨발 환자의 경우 말초신경의 변성으로 차갑고 아린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그래서 추운 겨울철에는 난로나 전기장판 같은 난방용품에 발을 많이 노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각이 떨어져 발에 화상을 입기가 매우 쉽고 그로 인해 당뇨발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슬리퍼 같은 발이 노출된 신발을 많이 신고 다니기 때문에 상처가 나기 쉽고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세균 번식이 쉽기 때문에 당뇨발이 많이 생깁니다. 건조하거나 혹은 고온 다습한 극과 극의 환경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당뇨발 환자의 발톱은 둥글게 깎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톱을 조금 둥글게 깎잖아요. 그렇다면 뾰족한 부분이 없어져서 당뇨발이더라도 상처가 날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O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당뇨발의 경우 발톱은 너무 짧지 않게 여유를 두고 일자로 깎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처럼 둥글게 깎으면 자칫 발톱 끝이 발가락 속을 파고들거나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톱을 자른 후에는 날카로운 부분을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이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뜨거운 물로 족욕을 자주 하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욕이 혈액순환에 좋기는 하지만 당뇨발은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아무래도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는 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X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맞추셨습니다. 당뇨발이 아닌 경우는 매일 족욕하는 것이 혈액순환 등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방금 김문정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발 환자의 경우는 감각신경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합니다. 네, 여러분 당뇨발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으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선생님, 당뇨발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당뇨발 환자는 기본적으로 상처가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생긴 상처나 감염보다 더 많은 관심과 꼼꼼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뇨발 초기인 경우는 먹는 항생제와 주기적인 소독 치료만으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이 더 깊어져서 뼈까지 퍼지거나 고름이 나온다면 반드시 절단을 포함한 수술적 치료와 함께 혈류 개선을 위한 혈관 확장술이 필요합니다. 당뇨발 환자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자 두려움이라 한다면 결과적으로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일 텐데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절단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염증이 심해 발의 일부가 괴사되거나 감염이 심해지면 염증 조직으로부터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거나 다른 기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발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보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서 감염된 세균들이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심한 염증으로 고름이 많이 나올 경우 감염된 부위를 빨리 제거해야 환자의 전신 상태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절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을 또 얼마나 절단했는지에 따라서도 이 수술 이후의 관리나 일상생활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얼마나 절단했는가에 대한 가장 큰 차이는 환자가 자신의 다리로 정상 보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발목 위를 절단한 대절단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보행을 위해서 의족을 착용해야 하는데 의족을 착용해도 예전처럼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도 3에서 6개월 정도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3에서 6개월 정도면 꽤 긴 기간인데 이때 의족도 없다면 아무래도 움직임이 많이 제한적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 후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그에 따라 다른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대절단의 경우 5년 이상 생존율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장암 생존율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 일부만을 절단한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나은가요? 발의 일부만을 절단한 소절단의 경우에도 발가락 절단 이후 자신의 체중을 바치는 발의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다른 발가락에 굳은 살이 생기거나 제대로 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다른 발가락에서 또 다른 당뇨발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절단에 이르기 전에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또 치료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상황이 많이 심각해졌더라도 이 절단 이외에 당뇨발의 상태가 조금 호전될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절단을 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절단 범위를 최소화하고 많은 부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감염시킨 균에 대한 검사를 통해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고 감염된 부위를 수술을 통해 최대한 제거하거나 항생제와 시멘트를 섞어 몸 안에 넣어 염증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 당뇨발 치료를 위해서 고압산소 치료 방법을 쓰기도 한다던데요. 네, 고압산소 치료는 대기압보다 약 2.5에서 3배 압력이 높은 고압산소 탱크 안에 약 1시간 정도 누워 있으면 피부를 통한 산소 포화도의 증가를 유도하여 발의 절단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입니다. 다만 높은 압력에 노출되기 때문에 고막 파열이나 이명 등 뒤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발은 결국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정형외과 치료만 잘 받는다고 해결되는 질환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뇨발 치료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당뇨발 치료는 여러 과의 협진이 필요한 다학제 치료라는 것입니다. 당뇨발 치료를 위해서는 내분비내과와 소화기내과, 그리고 혈관내과, 순환기내과 등 다양한 의료 분야의 전문 의료인의 통합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여러 진료과의 협진이 필요한 만큼 병원 선택 시에도 고려할 사항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뇨발을 신속하게 올바르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병원을 선택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발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항생제 내성균이 많은 균이기 때문에 내성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사용이 제한된 항생제들이 많고 항생제를 주사로 투여하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이 당뇨발도 당뇨병처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당뇨발은 1개월에서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는 6개월마다, 혈관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검진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이상 징후가 보였을 때는 최대한 빨리 전문 의료진의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선생님, 끝으로 당뇨발 환자들 혹은 당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당뇨발 환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염증 조절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신체 다른 기관에도 합병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발 환자는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처가 생겨도 발견이 늦습니다. 그러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자기 발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발바닥이나 발가락 사이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토닥터 토닥 오늘은 정형외과 김종길 선생님과 함께 당뇨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